설의 시제 서재 책장 뒤 금고에 설이는 태경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의 눈빛은 약했지만 그 안에는 25년간 타오른 복수의 불꽃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설이는 황급히 태경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거대한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책장을 밀어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는 태경이 알려준 대로 입력했습니다. 0630. 미소의 생일이었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25년간 태경이 목숨 걸고 모아온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노란 봉투들, 파일 폴더들, USB, 심지어 낡은 카세트 테이프까지 하나하나 꺼내보는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공증 완료. 두식이 사고 조작을 지시한 녹음 파일, 복원된 카세트 테이프. 당시 경찰에게 뇌물을 준 계좌네요. 목격자를 협박한 증거 사진들. 심지어 당시 경찰서장의 양심 고백 편지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법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 25년을 살았구나. 설이는 증거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설이 씨, 이제 그 증거로 두식을 무너뜨려요. 우리 미소를 위해 제가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끝을 봅시다. 다음 날 설이는 민강유통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설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강유통 최대 주주로서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두식 회장의 25년 전 범죄를 폭로하겠습니다. 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나가. 하지만 설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25년 전 사고 사진이 떴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99년 6월 30일 민두식 회장은 문태경 씨 가족을 교통사고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조작했습니다. 설이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뇌물 계좌 내역, 협박 증거들. 두식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누가 이런 걸 믿겠어. 두식은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전에 매수해둔 이사 3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2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회장님을 믿습니다. 설이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설이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내용. 이봐, 그 사고 목격자들 전부 입마가. 돈으로 안 되면 협박해서라도. 경찰서장한테도 5억 줬어. 사고 조사 대충 마무리하라고. 문태경, 그 새끼 가족들 다 죽었어. 이제 끝난 거야. 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사회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식이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야. 목소리 합성이라고. 설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녹음 파일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식 감식 결과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두식을 지지하던 이사 3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이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식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회장인 나를 모함하고 있어. 다들 정신 차려. 하지만 이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설의 편에 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저는 범죄자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회장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두식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식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채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식이 경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채야, 아빠를 도와야 해. 내가 이사회에서 나를 지지하면. 경채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경채야.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설이가 세리 엄마라는 걸 숨긴 것도, 회사 비리에 내가 연루된 것도 다 드러날 거야. 너도 감옥 갈 각오돼 있어? 경채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두식이 비웃었습니다. 용서? 이 세상에 용서 같은 건 없어. 있는 건 힘뿐이야. 경채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두식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경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식은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설이를 없애. 그 여자만 사라지면 증거도 소용없어. 그날 밤 설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검은 차 한 대가 설이를 뒤따랐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차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태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뛰쳐나온 태경이 설이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설이 씨, 위험해요. 태경의 차가 설이를 보호하듯 막아섰습니다. 검은 차에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설이가 미리 신고해둔 것입니다. 남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은 두식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납치 미수,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태경이 설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의 고통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경채를 찾아갔습니다. 경채 씨,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경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재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버지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선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설이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희 씨, 이걸 받으세요. 이게 뭐죠? 두식 회장의 비자금 계좌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사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선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선재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설이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경채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 민두식 회장의 범죄를 증언하겠습니다. 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채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25년 전 교통사고를 조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경채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두식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 어떻게 목격자들을 협박했는지,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경채 씨, 그럼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경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도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식이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경채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검찰 수사관들이 이사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두식 씨 살인, 증거인멸, 뇌물공여, 납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두식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음모야. 나를 음해하려는 거라고. 하지만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25년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리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태경이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태경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태경 씨. 드디어 무너뜨렸어요. 태경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리 씨, 고생하셨어요. 25년이 걸렸지만 우리 미소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리의 친자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선재가 제공한 증거에는 세리의 출생 비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서리와 선재의 딸이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세리를 안았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세리도 울었습니다. 엄마, 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느꼈어요. 엄마가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신다는 걸. 모녀는 2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두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고에서 판사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25년 전 고의적 교통사고로 3명을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목격자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자를 납치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식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25년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채는 방조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해외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서리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세리 잘 부탁하고. 6개월 후, 서리는 민강유통을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바꿔나갔습니다. 태경은 완전히 회복하여 서리 곁에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어느 봄날, 태경이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서리 씨,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까요? 서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의 묘 앞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리가 꽃다발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아니 아빠, 축하해요. 태경이 세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세리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미소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25년의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강유통은 서리의 경영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서리는 미소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태경은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세리는 아버지 선재를 용서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채는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서리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고 서리도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서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내 원한을 풀었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태양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그 태양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25년의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빛나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